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최근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스코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기업 내용을 모르시면요 최근에 벌어진 일들 해서 주가가 이렇게 퉁 떨어지면요 깜짝 놀라시거든요. 제가 오늘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이 5분 만에 돈 벌기인데 왜 5분 이상 영상이 5분 이상입니까? 그런 질문도 있으신데요.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제 카페에 자 네이버에서 하태민 치시면요 제 카페 제가 시장 분석 자료 다 있습니다. 전부 제가 많은 건데요. 이 리포트를 5분만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자, 또 영상은 아무래도 자세히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자, 오스코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벌어진 일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최근에 주가 하락은 넌센스다 이렇게 봅니다. 넌센스, 오해다. 자, 어떤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스코텍은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티로신 키나제, 이걸 카이나이제라고도 읽는데요. 그냥 우리는 티로신 키나제라고 하십시오. 키나제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특정 그 단백질에 대해 인식하는 가장 먼저 인식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식해서 그 다음으로 전달을 해 주는데요. 전달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티로신이란 아미노산을 인산화합니다. 인산화해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결국의 핵심은 티로신이 카이나이저, 키나제라는 거는 전달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요 전달을 막으면, 나쁜 거 전달을 막으면 일이 되겠지. 요런 게 EBS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핵심은요, 레이저 티닙입니다. 레이저 티닙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레이저 티닙은 자세히 밑에 설명드리고요. 이번에 조금 시끄러웠던 거는, 5703 중에 류마티스 요 임상 2상 가지고 조금 시끄러웠던 거고요. 그 외에도 파이프라인이 많아서 결국은 핵심은 이번에 좀 시끄러웠던 거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기대는 좀 했었는데요. 자, 레이저 티닙이 뭐냐면 난스몰 비소세포, 난스몰 셀 폐암. 폐암은요 덩어리가 다들 큽니다. 암세포가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난스몰 셀 폐암이면요 1차 치료 이레사 타세바를 투약을 합니다. 이레사 타세바를 투약을 하면요 그 중에 한 45% 반 정도는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T790M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게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생긴 환자들 대상으로 이래서 다시, 그러니까 1차 치료제 후에 2차 치료제로.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레이저 티닙은 원래는 오스코텍이 했던 거를,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너소커가 했던 거를 유한영이 기술 이전을 했고, 유한영이 얀센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 규모가 12억 5,500만 달러입니다. 그럼 1조 뭡니까? 1조 한 4, 5천억 되겠죠? 2018년 11월에 했고요. 계약금 5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까지는 기술 이전해가지고 마일스톤을 제대로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계약금 뿐만 아니라 마일스톤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일스톤을 1차 마일스톤, 2차 마일스톤을, 이건 오스코텍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1차 마일스톤을 3,500만 달러를 받아서 이제 유한양이하고 6대4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면 119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오스코텍이 제너스코하고 5대5로 반띵을 하는데, 제너스코 지분 76%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죠. 그 다음에 3상 투약 개시하면 또 6,500만 달러를 유한양이 받아서 또 오스코텍에다 2,600만 원. 왜 이거 6대4가 아닙니까? 세금 띄고 하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일스톤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왜 계약 12억 5,500만 달러에서 계약금이 5천만 달러 아닙니까? 그럼 빼면요 12억 500만 달러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1조 한 4, 5천억을 앞으로 마일스톤 받아야 돼요. 그 중에 지금 3,500억 1억 달러 받은 거죠. 그럼 아주 9,500만 달러가 남았죠. 한 1조 이상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사실 신약, 신물질, 기술 수출 해봐야 계약금만 받고 후지부지한 경우가 늘 많았는데, 이 집은 지금 마일스톤이 우리가 단군 이래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가 큰데, 자, 레이저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듭니다. 레이저 티닙 임상은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요, 병용 임상, 이게 아미바 타닙이라고 이름 지었을 겁니다. 이거는 J&J는 존슨앤존슨이거든요. 이 얀센 바이오텍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하고 이건 이중 항체 물질이고요. 요거와 레이저 티닙을 병행 임상 또 같이 투여하는 거죠. 그 임상을 지금 글로벌 3상을 투약 개시하면서 이번에 마일스톤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그래서 아미바 타닙하고 레이저 티닙의 병용 임상 제목이 마리포사입니다. 임상의 제목을 좀 근사하게 짓죠. 투약 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병용 임상 말고 단독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단독 임상을 얀센이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또 날라옵니다. 얀센이 자기 거 병용 임상도 하면서 단독 임상도 지금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다. 자,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이것도 mov니까 하면, 자, 유한양행은요 2차 치료제로서의 국내 임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을 완료해서 이제는 2차 치료제는 2021년 1분기에 식약처에다가 유한양행이 조건부 승인 판매 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판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2차 치료제로는. 2차 치료제 뭐죠? 1회사 타세바에 대해서 안 듣는 사람, 내성이 생긴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죠. 로열티가 1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글로벌 3상도 하는데 이건 뭐냐?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야, 1차 치료제 1회사 타세바하고 맞짱하면 뜨자. 이렇게 된 겁니다. 글로벌 3상한데요. 이거는 시장에 따르죠. 2차 치료제라는 건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유한양이 글로벌 3상도 하고 있다. 1차 치료제라서.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정리를 안 하고 읽어보면요, 어디는 3상이고 2상이고 막 복잡합니다. 병용, 단독 이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대체로 아시겠죠. 핵심은 얀센 바이오텍이 아주 적극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얀센 바이오텍은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얀센 바이오텍이 2019년 5월에 파마스티컬 비즈니스 리뷰, 이를 치면 좀 IR이라 그럴까, 여기서 10억 달러, 1조 이상, 이걸 블랙버스터라고 하는데요. 롯데 약물 10개 공개했는데 후보조에 레이저 티닙이 들어있고, 거기서 얀센은 2023년까지 FDA 승인을 목표로 한다. 이걸 하면 공표를 했어요. 그만큼 기대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여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요. 지금은 1회사 타세바보다 비소세포 폐암은요. 어느 쪽이 지금 많이 지금 됐냐 하면 타그리소입니다. 타그리소. 타그리소가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타그리소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돌연변이가 내성이 생기는 게 Cmet 입니다. Cmet. 여기 요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얀센이 지금 하고 있는 이중항 J&J 372는요. EGFR 돌연변이와 Cmet 돌연변이에 다 듣는 그걸 둘 타겟으로 이중항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타그리소에 안 듣는 내성이 생긴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건 세계 최초거든요. 이것도 FDA 희귀 의약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한 기술 이전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그래서 제 말씀은, 만약에 레이저 티닙이 임상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 하면요, 오스코텍은 팔아치워야 됩니다. 팔아치우고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요겁니다. 세비도플레닙이라 그래서 요건데요. 요건 자가면역질,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거는 자가면역질은 내 몸의 면역세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 몸을 공격하는, 넘쳐가지고 내 몸을 공격하는. 그래서 스플린 티로신 키나제라는 거는요, 말씀드렸지만 얘가 카이나제 전달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걸 해서 얘 스플린 티로신이란 이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너무 이 대식세포나 B세포 얘들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뭐 적당히 하고 끊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게 하니까 얘를 지금 막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근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요,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선도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했는데 지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아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서 SYK 저해제는 처음이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임상 진행 결과가 뭐냐, 이 했더니 자, 탑라인 데이터에 이제 핵심만 요약한 것만 본다면요, 1차 평가 지표인 DAS, Disease Activity Score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실패다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상했더니 중증 환자들한테는 잘 안 됐더라. 그럼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임상 설계를 경증 위주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장기 복용을 하기 때문에 독성이 생기면 이게 이제 치명적인, 약효보다는 안전성보다는 유효성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한데요. 독성이 없으면 용량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럼 경증에다가 용량을 증대를 해서 또 임상을 또 설계를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 A상 내용은 뭐냐 하면, 해봤더니 중증보다는 경증에 해볼 만하고 독성이 없어서 무엇보다 용량을 좀 더 높여서 해보면 되겠구나. 결국 경증 환자들한테 용량을 높여서 해서 임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되겠죠. 말씀드린 이거는 SYK 제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오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세비도플레닙은 지금 핵심 메인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되면 좋겠죠. 기대는 받은 거는 상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릎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세비도플레닙은 전신에 영향을 주는 쪽이 좋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건선 같은 거죠. 전신의 피부에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볼 만한 경증이고 용량이고 전신에 해당하는 쪽으로 가면은 좋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성이 크지 않다, 부작용이 없었다 하는 점,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임상 인행 실패가 아니다, 시장에 지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해였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이쪽에도 똑같이 같은 물질입니다. 이쪽을 또 적응증을 해서 임상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SYKI G801이라 그래서 이것도 마치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요, PLT3 저해제, 다 이런 것들은 이걸 저해한다.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이걸 막는다는 겁니다. 얘가 문제가 얘를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AXL에 문제가 생기게 막는 거고요. 이런 게 다 암을 만들고 유발하고 촉진하는 것들이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이걸 막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이 회사는 좀 제가 보면요, 좀 레이저 티닙 때문에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자회사 오스코텍도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군요. 우리 참 바이오 제약은 참 힘든데요. 자, 그 내용을 설명드려서 결론은 뭐냐?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고 기관들은 또 왜 이렇게 팝니까? 한다면요, 참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요, 기관들이 판 거는 제약 바이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번에 목표가를 내렸어요.
저는 좀, 저도 참 그분 리포트를 쓸모가 많고 좋아해서 참 존경하고 리포트를 참 좋아하는 편이지만, 최근에 투자 판단은 조금, 그래서 결국 내용은요,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임상 2A 이상이 실패가 아니다. 특히 독성 문제가 없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목표가를 단기 모멘텀이 없어서 56,000원 내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건 제가 본 그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메디톡스 추천했다가 메디톡스가 사건이 생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 같아요. 바이오 오스코텍은 기본적으로 레이저 티닙이 문제가 없는 한 목표가를 내릴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레이저 티닙이 중요한 건 뭡니까? 1, 4분기 정도는 이제 시판 허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내 시판 허가. 국내에도 지금 시장 규모가 꽤 크거든요. 한 6, 700억 정도는 되니까요. 이 재료가 상당히 클 거고요. 1월 말에도 아까 말한 병용 임상 이 결과가 또 국제학회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없지도 않고 또 지금 바이오 제약 특성이 이런 레이저 티닙을 우리 당군일의 기술 이전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빨리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마일스톤이 받은 제품이 약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서 결국은 이 레이저 티닙의 매력이 세보플라닌 그 일부 노이즈에 이렇게 훼손될 일은 아니다. 결국 그분이 투자 의견 내리는 바람에 그분의 의견을 믿는 이런 매도들이 좀 많은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야, 이렇게 공부 안 하고도 매매를 하는구나 기관들이. 저 같으면 안 팔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결론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하락한다면 한 5% 아니면 10% 정도는 하락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올해 보실 거는 역시 그 레이저 티닙이 얀센 바이오텍의 임상 3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결과 단독 임상 병용현상 경과가 어떨지, 그 다음에 유한양행의 2차 치료제에서 국내 시판 허가를 넣었다 하면요, 아주 주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기대가 충분히 함직하다. 핵심 파이프라인 레이저 티닙에 집중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할 타임이 아닌가. 물론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상처는 입었지만 상처를 입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와중에 또 만약에 그 유한양행이 시판 허가 넣었다 하면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 만약에 그동안 오스코텍을 노려보다가 못 사신 분이 있다면요, 이 정도 가격은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하는 게 저는 이성적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움이 되셨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 리포트 제가 네이버에 사태민 치시면요, 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제 카페가 나오니까요, 네이버에서 아테민 치셔가지고 꼭 이 종목 외에도 여러 종목 리포트가 있고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꼭 투자하시기 전에 뭐 하는 회사인지 5분 시간 내서 꼭 알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